우리 몸에 좋을 거라 믿고 챙겨 드시던 그 달콤한 과일이 사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콩팥을 서서히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저는 20년 동안 콩팥 노화를 연구해온 윤재원 박사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과일은 무조건 건강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제가 현장에서 목격한 충격적인 사실은 특정 과일이 붓기와 피로, 호흡 곤란을 일으키고 갑자기 쓰러지는 분들이 끊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늘 익숙하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드셨던 과일이 콩팥을 무너뜨리는 경우를 수없이 보면서 더 이상 조용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건강에 좋다고 매일 드시는 그 과일들, 젊었을 때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콩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특정 과일을 잘못된 방식으로 드시면 오히려 콩팥을 더 빠르게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60세가 넘으면 몸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콩팥이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이 젊을 때의 반토막도 안 됩니다. 낡은 필터로 더러운 물을 계속 거르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칼륨 덩어리인 특정 과일을 드시면 그게 독이 되어 심장 박동을 멈출 수도 있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과일에 대한 그 잘못된 믿음을 바로잡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절대 드시면 안 되는 위험한 과일 4가지와 반대로 콩팥을 살리는 안전한 과일 4가지를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혹시 요즘 어떤 과일을 자주 드시고 계신가요? 얼마 전 지인의 어머니께서 아침마다 얼굴이 붓고 소변에 거품이 심해져 걱정된다고 저를 찾아오신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뭔가를 많이 드시는 것도 아니고 평소처럼 과일을 챙겨 드셨을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일이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매일 한두 조각씩 드시던 수분 많은 여름 과일이 몸 안에 물을 몰아넣고 콩팥을 더 지치게 만든 겁니다. 저는 과일 종류와 드시는 시간을 바꿔보시라고 말씀드렸고 2주 뒤 연락이 오셨어요. 과일 종류를 조금만 바꿨을 뿐인데 일주일 만에 붓기가 빠지고 저녁마다 숨이 가쁘던 증상도 차츰 안정되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과일을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제대로 골라 먹는 거였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과일을 어떻게 먹으면 콩팥이 망가지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과일이라도 먹는 방식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5가지 위험 신호를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칼륨이 많은 과일이 역과 능력이 떨어진 콩팥에게 얼마나 큰 부담이 되는지 아시나요? 한국 영양학 연구 자료를 보면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 칼륨 배출률이 젊을 때보다 절반 이상 줄어드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제가 만난 분 중에 박영수 68세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수박을 갈아 마시는 습관 때문에 다리가 갑자기 붓고 숨이 가빠 응급 상황을 겪으셨습니다. 이렇게 칼륨이 높은 과일은 반드시 양 조절과 섭취 시간 조절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특히 주의하실 점은 하루에 2종류 이상의 칼륨 많은 과일을 섞어 먹는 건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혹시 과일 드신 뒤 손발이 저리거나 맥박이 빠르게 뛴 적 있으신가요? 이런 증상이 바로 콩팥이 칼륨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수박처럼 수분이 많은 과일도 문제가 됩니다. 콩팥이 힘이 없을 때는 이런 수분 많은 과일이 몸속에 물을 쌓이게 만듭니다. 국내 노년기 신체 연구를 보면 노화가 진행되면 수분 균형 조절 기능이 크게 불안정해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김정만 72세님은 더위를 식히겠다고 수박을 자주 드시다가 한밤중에 숨이 턱 막혀서 깬 경험을 하셨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힘들어서 깜짝 놀라셨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여름 과일은 반드시 소량만, 그리고 식후에만 드셔야 합니다. 갈증이 난다고 과일로 수분을 보충하려는 습관은 정말 위험합니다. 요즘 더위에 과일로 갈증을 해결하시는 경우가 많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그 습관을 바꾸셔야 합니다. 과일 속 당분도 생각보다 위험합니다. 과일의 당분은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서 콩팥의 미세혈관을 막을 수 있거든요. 노년기 혈당 변동폭이 커질수록 콩팥 기능 저하 속도가 빨라진다는 국내 자료가 여러 건 있습니다. 손기훈 65세님은 오렌지 주스를 매일 아침 한 잔씩 마시다가 피로감과 잦은 붓기가 점점 심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셨는데 알고 보니 매일 마시던 오렌지 주스가 문제였던 겁니다. 주스 형태로 과일을 드시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꼭 생과일로만, 그것도 소량만 드셔야 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잠들기 전에 과일을 드시는 건 콩팥에게 야근을 시키는 최악의 습관입니다. 혹시 과일을 주스로 갈아 드시는 편이신가요? 과일과 단백질을 함께 드시는 것도 문제입니다. 과일의 산 성분과 단백질이 만나면 소화가 어려워져서 결국 콩팥에 부담이 가중됩니다. 국내 영양대사 자료를 보면 식품을 혼합해서 섭취했을 때 소화 효율이 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최영철 70세님은 과일과 요구르트를 함께 먹는 습관 때문에 잦은 복부팽만과 붓기가 악화되었습니다. 아침마다 과일에 요구르트를 곁들여 드시던 게 건강에 좋을 거라 생각하셨는데 오히려 콩팥을 더 지치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과일은 반드시 단독으로 드셔야 합니다. 특히 식후 바로 과일을 먹는 습관은 콩팥 피로를 계속 누적시킵니다. 과일을 간식이 아니라 식사처럼 다른 음식과 함께 드시는 경우가 많으신가요? 과일을 드시는 시간대도 정말 중요합니다. 노년기에 콩팥은 밤에 쉬어야 제대로 회복되는데 늦은 밤에 과일을 드시면 그 회복 시간을 완전히 빼앗기게 됩니다. 한국 고령층 수면과 대사 연구를 보면 밤 시간대의 당 섭취가 콩팥 피로 증가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서상원 69세님은 밤마다 과일을 찾는 습관 때문에 아침 붓기가 계속 지속되었습니다. 저녁 드시고 텔레비전 보시다가 출출하면 과일 한두 조각 드시는 게 습관이셨는데 그게 문제였던 겁니다. 과일 섭취는 아침 식사 후 1시간이 가장 적절합니다. 밤 7시 이후에는 절대 과일을 드시면 안 됩니다. 혹시 저녁 식사 뒤에 과일을 즐기시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당장 그 습관을 바꾸셔야 합니다. 자, 이제 콩팥을 지키기 위한 올바른 과일 섭취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원칙들을 먼저 알고 계셔야 뒤에 나올 과일 이야기가 더 명확하게 이해되실 겁니다. 하루 과일 총량을 200g 이하로 유지하는 게 노년기 콩팥에 가장 안정적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한 번에 몰아서 드시면 여과 기능이 순간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과 점심 식후에 나누어서 2번에 걸쳐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 과일 양을 한 번이라도 따져본 적 있으신가요? 대부분 그냥 먹고 싶을 때 드시는데 이게 쌓이면 콩팥에 큰 부담이 됩니다. 과일을 드시는 시간도 정말 중요합니다. 아침 식사 후 1시간은 혈당도 안정되고 소화도 잘 되고 흡수도 제대로 이루어지는 골든타임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건 공복에 과일을 드시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식사를 하신 후에만 과일을 드셔야 합니다. 주로 어느 시간대에 과일을 드시는 편이신가요? 만약 공복에 드시고 계셨다면 지금부터 식후로 옮기시길 바랍니다. 과일은 단독으로 드셔야 한다는 원칙도 꼭 기억하세요. 과일이 위에서 단독으로 분해될 때 콩팥에 가는 부담이 가장 적습니다. 우유나 요구르트, 견과류 같은 것들과 함께 드시면 소화 과정이 복잡해지면서 콩팥이 더 힘들어집니다. 물 한 컵과 함께 천천히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과일을 다른 음식과 섞어 먹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과일만 따로 드시는 습관으로 바꿔보세요. 수면과 관련해서도 과일 섭취 패턴이 중요합니다. 밤에 과일을 드시면 수면 중 콩팥이 회복되는 걸 방해합니다. 저녁 7시 이후에는 절대 과일을 드시면 안 됩니다. 늦은 시간에 입이 심심하시면 따뜻한 물로 대체하세요. 밤에 과일을 자주 찾으시는 편인가요? 그 습관이 콩팥 회복을 막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과일 섭취 시간을 더 신경 쓰셔야 합니다. 과일 성분이 간 대사에 영향을 줘서 약물 농도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약 복용 후 최소 2시간은 간격을 두셔야 합니다. 만약 아침에 약을 드신다면 과일은 점심 이후로 미루시는 게 좋습니다. 약 복용 시간과 과일 섭취 시간을 분리하고 계신가요? 이것만 지켜도 콩팥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과일 보관 방법도 신경 쓰시면 좋습니다. 너무 익은 과일은 당도가 높아져서 혈당을 더 빠르게 올립니다. 적당히 익은 상태에서 드시는 게 가장 좋고 냉장 보관하셔서 신선도를 유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과일을 씻으실 때도 흐르는 물에 충분히 씻어서 농약이나 이물질을 제거하시고 껍질째 드실 수 있는 과일이라도 깨끗이 씻어서 드세요. 자, 이제 이런 실천법을 알았으니 가장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과일이 콩팥을 망가뜨리고 어떤 과일이 콩팥을 살리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먼저 절대 드시면 안 되는 위험한 과일 4가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참외입니다.
여름철만 되면 시원하게 한 덩이씩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그런데 참외 하나에 들어있는 칼륨이 450mg이 넘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수치인지 아십니까? 콩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 정도 칼륨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몸이 감당을 못합니다. 혈액 속에 칼륨이 쌓이면서 고칼륨 혈증이 생기는데요. 그러면 손발이 저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혈액순환이 안 되나 보다 하고 넘기시는데 점점 심해지면서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집니다. 부정맥이 오는 거죠. 더 악화되면 심장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심정지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참외 하나 때문에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여름철 응급실에 참외 드시고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두 번째는 키위입니다. 건강에 좋다고 아침마다 한두 개씩 드시는 분들 계시죠? 키위 100g에 칼륨이 300mg 들어 있습니다. 한 개도 부담스러운데 두세 개씩 드시면 완전히 과부하가 걸립니다. 콩팥이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훨씬 넘어서는 겁니다. 특히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 위험합니다. 혈압약 중에서 칼륨을 체내에 보존하는 종류가 있거든요. 이런 약을 드시면서 키위까지 먹으면 칼륨이 이중으로 쌓입니다. 그러면 콩팥이 완전히 마비되는 겁니다. 건강하려고 드신 키위가 독이 되는 순간입니다. 세 번째는 수박입니다. 수박의 문제는 칼륨만이 아닙니다. 수분량이 너무 많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수박은 거의 물 덩어리나 마찬가지거든요. 콩팥이 정상이면 이 물을 잘 걸러서 소변으로 내보냅니다. 그런데 콩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수박을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물을 배출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물이 어디로 갈까요? 몸속 곳곳에 쌓입니다. 특히 폐에 물이 차기 시작합니다. 폐부종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숨을 쉴 수가 없어집니다. 말 그대로 물고문을 당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시원하게 수박 한 조각 드셨을 뿐인데 한밤중에 숨이 막혀서 응급실로 실려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름철 응급실에서 가장 흔하게 보는 상황입니다. 네 번째는 오렌지입니다. 특히 오렌지 주스가 정말 위험합니다. 오렌지 자체도 칼륨이 높은데 주스로 만들면 그게 농축됩니다. 오렌지 3개를 짜서 주스 한 잔을 만들면 칼륨이 3배로 농축되는 겁니다. 한 번에 엄청난 양의 칼륨이 혈액으로 들어갑니다. 혈액 속 칼륨 농도가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콩팥이 처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게다가 오렌지는 당분도 높습니다. 이 당분이 혈액을 끈적하게 만듭니다. 끈적한 혈액이 콩팥의 미세혈관을 막아버립니다. 미세혈관이 막히면 콩팥으로 가는 혈류가 차단됩니다. 결국 콩팥 세포가 죽어가는 겁니다. 건강 주스라고 매일 아침 오렌지 주스 한 잔씩 드시는 분들,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자, 이제 반대로 콩팥을 살리는 기적의 과일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과일들은 드시면 드실수록 콩팥이 회복됩니다. 첫 번째는 딸기입니다. 딸기에는 엘라그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성분인데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콩팥 세포가 산화되는 걸 막아주고 염증도 완화시킵니다. 게다가 딸기는 칼륨이 100g당 150mg 정도로 적당합니다. 콩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좋은 성분을 공급할 수 있는 거죠. 딸기를 드실 때는 깨끗이 씻으시고요. 드시기 직전에 꼭지를 떼세요. 꼭지를 미리 떼놓으면 그 부분으로 세균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하루에 7알에서 10알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 정도면 콩팥을 보호하면서도 과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파인애플입니다. 파인애플에는 브로멜라인이라는 천연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게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인데요. 혈액 속에 떠다니는 단백질 찌꺼기들을 분해해줍니다. 그러면 콩팥이 배출해야 할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콩팥이 편해지는 거죠. 파인애플은 꼭 생과일로 드셔야 합니다. 통조림은 절대 안 됩니다. 통조림은 가공 과정에서 브로멜라인이 다 파괴되거든요. 게다가 설탕이 잔뜩 들어가 있어서 오히려 해롭습니다. 생 파인애플을 드실 때는 심지 부분까지 드세요. 브로멜라인이 심지에 가장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하루에 밥그릇 반 공기 정도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는 체리입니다. 체리에는 안토시아닌과 케르세틴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요산 생성을 억제하고 배출을 도와줍니다. 요산이 쌓이면 통풍도 생기고 콩팥 결석도 생깁니다. 체리가 이걸 예방해주는 거죠. 게다가 체리에는 멜라토닌도 들어 있어서 잠자기 1시간 전에 드시면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10알에서 15알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고요. 이 정도 양이면 콩팥에 부담 없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배입니다. 배에는 팩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이 팩틴이 나트륨하고 독소를 흡착해서 소변으로 부드럽게 배출시켜줍니다. 콩팥이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배출되는 거죠. 게다가 배에는 루테올린이라는 성분도 있는데요. 이게 사구체 염증을 완화시킵니다. 사구체는 콩팥에서 피를 거르는 핵심 부분인데 여기에 염증이 생기면 콩팥 기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배가 이 염증을 잡아주는 겁니다. 배를 드실 때는 꼭 껍질째 드세요. 껍질에 항산화 성분이 속보다 5배나 많습니다.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드시면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하루에 반 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좋은 과일들도 양을 지키셔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아도 과하면 독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하루 권장량을 꼭 지키세요. 그리고 이 4가지 과일을 번갈아 가면서 드시면 더 좋습니다. 한 가지만 계속 드시지 마시고 오늘은 딸기, 내일은 파인애플, 모레는 체리 이런 식으로 바꿔가면서 드세요. 그러면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고 콩팥도 훨씬 편해집니다. 이제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몸에 좋다고 믿었던 과일 중 일부는 노화된 콩팥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칼륨이 많거나 수분이 많은 과일, 당분이 높은 과일, 그리고 잘못된 시간과 방식으로 먹는 습관은 콩팥을 지치게 만들어서 붓기와 피로, 숨참 같은 신호를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딸기나 파인애플, 체리, 배처럼 콩팥에 부담을 덜 주는 과일을 제때 적정량으로 챙겨 드시면 여과 기능이 조금씩 회복되고 붓기와 피로도 완화될 수 있습니다. 잘못 먹었을 때와 제대로 먹었을 때의 차이는 정말 큽니다. 잘못 먹으면 콩팥이 점점 지쳐서 붓기가 심해지고 피로가 쌓이고 숨쉬기도 힘들어집니다. 심하면 콩팥 기능이 급격히 떨어져서 투석까지 가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콩팥 기능이 회복되면서 붓기가 빠지고 소변도 맑아지고 피로감도 줄어듭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가벼워지고 저녁에 신발을 신어도 발이 편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식습관 변화가 여러분의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를 꼽자면 과일을 드시는 시간을 아침 식사 후 1시간으로 옮기는 겁니다. 지금까지 아무 때나 드셨다면 오늘부터는 아침 식사를 하시고 1시간 뒤에 과일을 드세요. 이것만 실천해도 콩팥의 부담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과일 양도 하루 200g 이하로 제한하시고 밤 7시 이후에는 절대 과일을 드시지 마세요. 이 3가지만 지켜도 한 달 안에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내용 중 어떤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나요?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궁금한 점도 함께 나눠주시면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